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조 4년 을해년 6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현비의 생일이므로 중앙과 지방에 있는 참형과 교형 외의 죄수들을 석방하다. 중앙과 지방에 있는 참형과 교형 외의 죄수들을 석방하였으니 현비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태조 4년 을해년 6월 1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과전을 초과해서 받은 참찬문화부사 조림을 파직하다. 참찬문화부사 조림을 파직하였다. 간관이 과전을 초과해서 받은 죄로 그를 탄핵하였는데 주상이 그가 원종공신이라는 이유로 파직만 하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6월 23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중추원 당후관 박헌이 도평의사사의 여러 현안에 관해 글을 올리다. 중추원 당후관 박헌이 도평의사사에 글을 올려서 서북면 각 ik군의 군적을 고치고 정리하는 일, 서북면의 천호를 선정하고 토지로 복록을 주는 제도, 매를 풀어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등에 관해 논하니 도평의사사가 주상에게 보고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6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무사 최윤지를 모함한 전 낭장 김영수를 처형하다. 전 낭장 김영수를 처형하였다. 김영수가 서북면 도순무사 최윤지를 모해하려고 서북면 도순문사 안경령에게 최윤지 부자가 분에 넘치는 야망을 품고서 조만간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고 익명으로 투서하였다. 안경량이 김영수를 붙잡아서 형틀을 채워 압송하니 주상이 순군만호부에 내려서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그러고는 최윤지를 불러서 김영수가 공초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니 최윤지가 황공해하며 대질신문을 청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경은 과인에게는 의리로 따지면 군신간이요 은혜로 따지면 부자간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모함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찌 경을 의심하겠는가 하고는 즉시 유사에게 명하여 김영수를 능지처참하고 그 시신을 각도에 조리 돌리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6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장군 기무 등을 탄핵하니 각각 처벌을 내리다. 사헌부가 장군 기무가 본처를 버리고 첩을 들인 죄와 전 예안 간무 변홍이 과전을 함부로 받은 죄를 탄핵하니 기무는 파직하고 변홍은 지방으로 유배 보내라고 명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6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궁궐 조성도감의 감역관 및 인부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다. 궁궐 조성도감의 감역관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 이어서 인부들에게도 주었다. 태조 4년 을해년 6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장례제도에 관하여 상언하다. 사헌부가 상언하기를 이제부터 시임인지 산관인지를 막론하고 3년상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며 가묘의 제도를 지키도록 거듭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장과 화장을 금지시키고 한결같이 3월장이나 6월장의 제도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하니 도평의사사에 내려 논의한 뒤에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남에게 전해 들은 일로 탄핵을 한 간관 이고에게 정무를 보지 말게 하다. 간관이 전 개성윤 김운귀가 과전을 초과해서 받았다고 탄핵하고는 이어서 어버이에게 불효한 죄도 거론하였다. 주상이 과전을 초과로 받은 죄목만으로 그를 지방으로 유배 보내게 하였다. 그러고는 좌산 기상시 이고 등을 불러 말하기를 고련 마렵에 간관이 남에게 전해들은 일을 가지고 무고한 이들을 탄핵하도록 청하고 냈었다. 그러나 간혹 이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니 내가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그런 까닭에 내가 즉위한 이후로는 간관이 전해들은 일로 탄핵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전해들은 일로 자주 죄를 정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고가 대답하기를 김운귀가 어버이에게 불효한 죄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신들이 간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어떻게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주상이 이고에게 정무를 보지 말라고 명을 내렸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의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승려 원정청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의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승려 원정천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제주에서 해마다 말 6포 바치는 것을 금하다. 제주에서 해마다 말 6포를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제주에는 매년 12월마다 암말을 죽여서 6포를 만드는 풍속이 있었는데 도안무사 황군서가 제주에서 돌아와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고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폭풍과 뇌우에 새 궁궐의 동쪽 행랑 48칸이 무너지다. 폭풍이 불고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새 궁궐의 동쪽 행랑 48칸이 무너졌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좌산 기상시 이고를 파직하다. 좌산 기상시 이고를 파직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진안군 이복근을 복령군으로 삼다. 진안군 이복근을 복령군으로 삼았다. (7월 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술자리를 벌이는 등 금령을 어긴 광주 목사 최식을 파직하다. 광주 목사 최식을 파직하였다. 최식이 금령을 어겨가며 술자리를 벌여서 풍악을 울리며 빈객을 대접하였는데 감사 최이가 이 사실을 듣고는 탄핵하여 파직한 것이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명나라 궁정에서 죄를 짓고 쫓겨온 환관, 장부계 등을 신문한 결과를 상주하다. 기물상을 보내 경사에 가서 상주하게 하였다. 그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무 27년 11월 19일에 친아들 이방원이 경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삼가 선유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나라 화자가
버들가지 말아놓은 것 하나를 상투 속에 넣어가지고 왔기에 안을 열어보니 종이를 비비 꼬아서 말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고 또 몇 통의 서한을 옷깃 속에 꿰매어 가지고 왔더라. 또 그놈은 나에게 아뢰기를 본국 왕이 상으로 은자 4덩이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상을 줄 것이라면 그의 부모나 친척에게 주었어야 했다. 그가 은자를 가져온 뜻은 내가 거기서 그에게 가져가게 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좀도둑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아무리 꾸짖어도 다 꾸짖지 못할 지경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 집에서 우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렸다. 비지기의 실로 매우 두렵고 부끄럽던 차에 홍무 28년 4월 25일에 요동 도사에서 예부의 비문을 베껴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백호 요충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어민, 장부계 등 26명을 반송하여 의주에 보내 넘겨주어 환국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삼가 생각건대 위의 어민 장부계 등은 전후로 삼가 성지를 받들어 저바다가 경사로 보낸 자들로 직임상 조심하고 근신하여 궁중의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장부계 등이 간사하고 어리석으며 못나서 법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삼가 황상의 자애로우신 처분을 받들어 즉시 죄를 주지 않고 본국으로 보내시었으니 비직이 실로 놀라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즉시 관원을 시켜 각인이 죄를 범한 사정과 연유를 신문하게 하였습니다. 위관 정혼 등의 장계를 받아 장부계 등을 취조해서 각각이 공술한 말을 받아보니 이치상 마땅히 죄로서 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부계 등은 일찍이 천조를 섬겼으니 감히 함부로 처단하지 못하겠으므로 장부계, 신흥기, 김희유, 이원희, 김화, 최연, 김귀천을 가두고서 처분을 기다리는 외에 이제 각인에 공초한 말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판전의시사 기물상을 보내어 가지고 가게 합니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8일 기해 2번째 기사. 외선 한 척을 납포한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김천신 등에게 포상하다.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김천신과 경상도 수군 만호 차준이 외선 한 척을 납포하니 조방현을 보내어 각각 궁온과 기, 견을 내려주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남제와 남은을 편전으로 불러서 보고는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다. 주상이 남제와 남은을 편전으로 불러서 보고는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9일 경자 2번째 기사. 중국이 내려준 조칙에 의거하여 제복의 등급을 정하다. 중국이 내려준 조명에 의거하여 제복의 등급을 정하였다. 1등급의 제복은 중국의 3등급 제복에 해당하는데 7류면의 5장복이니 종실과 제신이 착용한다. 2등급의 제복은 중국의 4등급 제복에 해당하는데 5류면의 3장복이니 추신이 착용한다. 3등급의 제복은 중국의 5등급 제복에 해당하는데 5류면의 1장복이니 전서가 착용한다. 4, 5등급의 제복은 중국의 6, 7등급 제복에 해당하는데 3류면의 무장복이니 3, 4품이 착용한다. 6, 7등급의 제복은 중국의 8, 9등급의 제복에 해당하는데
무류면의 무장복이니 5품부터 9품까지 착용한다. 7품 이하는 패와 수가 없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일본의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서신을 보내오다. 일본 회례사 최용소가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보낸 승려 종구와 함께 왔는데 일본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나라 남녀 570여 구를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빈시경, 송득사를 보내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위로하게 하였다. 구주절도사가 보낸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진서절도사 원효준이 조선국의 시중이신 상공하파 두 분께 서신을 올립니다. 귀국에 사신 공조전서 최용소가 오는 편으로 보내주신 서신을 향을 사르며 공경히 읽어보았습니다. 삼가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한없이 기쁩니다. 게다가 이름난 토산물과 좋은 선물을 명단에 적힌 수량대로 공경히 받았으니 멀리서 베풀어 주신 후이에 깊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해적들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일기도와 대마도에 온 힘을 기울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다 위의 도적들은 배를 집처럼 여기고 바람 따라 다니면서 따로 정착하는 곳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도적들이 열에 8, 9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조선군의 장수가 다른 방도를 취하려 한다면 양국이 우호를 통하는 길이 끊어져 버릴까 걱정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도적은 소인이지만 그 꾀가 군자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저 도적들이 짠 모략을 아무리 성현이라도 혹 미처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내버려 두시고 저희가 부족하나마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소서. 그러면 저들을 반드시 섬멸할 터이니 앞으로 두 나라의 우호는 응당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남녀들은 엄중하게 추쇠하여 그때그때 함께 돌려보내 감히 붙잡아 두지 않겠습니다. 또 귀국의 사신인 호조전서 김적선이 호송해온 대장경 2질도 거듭받았는데 금년 3월 8일에 이곳 해안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으로 귀한 서신도 전해주기에 봉투를 뜯어 공경히 읽어보고는 삼가 끝없는 바다와도 같은 귀국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찬란한 종교로 인해 이곳 산천이 더욱 중해지게 되었으니 한없이 경의를 표할 따름입니다. 대장경은 곧바로 양사에 내려주어서 귀국의 국사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영원히 받들어 기원하게 하였습니다. 또 보내주신 채색 등의 물품은 경도에서 요청한 것이어서 귀국의 사신인 호조전서 김적선이 가는 길에 함께 실어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제 백원 시종 종구를 먼저 보내어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게 하였으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었으니 나라를 위해서도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삼가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달이 심성에 근접하다. 달이 심성에 근접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일본국의 일향주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의 일향주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주상이 광주에서 수릉을 조성할 자리를 살펴보게 하다. 주상이 판삼사사 정도전, 삼사좌사 남재, 참지문화부사 남은, 중추원사 이직에게 명하여 광주에서 수릉을 조성할 자리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주상이 현비가 몸이 편치 않자 부처에게 빌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다. 주상이 현비가 몸이 편치 않자 승려들에게 공양하여 부처에게 빌게 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 참형과 교형 외의 죄수를 석방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2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위화도 회군으로 공신전을 받은 자가 원종 공신전을 또 받는 것을 금하다. 원종 공신전을 받은 자 중에 무진년에 회군한 일로 공신전을 또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사헌부가 이를 금할 것을 청하니 주상이 윤허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제주의 왕자 문충보가 와서 준마 7피를 바치다. 제주의 왕자 문충보가 와서 준마 7피를 바쳤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장생전을 지어 공신들의 초상화를 다루려 하자 여러 공신이 건설 비용을 보태다. 장생전을 대궐 서쪽에 짓도록 명하였으니 그곳에 공신들의 초상화를 달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공신이 돈과 곡식을 차등있게 내어 그 건설 비용을 보탰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요동 백호 하질이 압록강에 빠져 죽다. 요동 백호 하질이 압록강에 빠져 죽었다. 하질이 진마사 양첨식을 호송하여 의주까지 왔다가 소를 사고서 도로 압록강을 건넜는데 마침 강물이 한창 불어 있었다.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놀라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물속에 빠지자 배가 결국 뒤집혀서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의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 살마주의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환관을 회암사에 보내어 왕사를 문안하고 점화포를 내려주게 하다. 환관을 회암사로 보내어 왕사를 문안하고 점화포를 내려주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려 총 1600여 군데의 산사태와 홍수가 나고 15인이 깔려 죽다. 비가 내려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난 곳이 원적산에서부터 우두산에 이르기까지 총 1600여 군데였고 깔려 죽은 사람이 15인이었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1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좌정승 조준 등에게 제주의 준마를 각각 한 필씩 하사하다.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문충보가 바친 말을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자 주상이 구원하다. 천둥과 번개가 치자 주상이 제의가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구원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왕사 자초의 병을 치료한 전이감 감 양홍원에게 내구마를 하사하다. 왕사 자초가 병이 들자 전이감 감 양홍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자초의 병이 낫자 양홍원에게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0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제주의 문충보에게 음식을 내려주다. 제주의 문충보에게 음식을 내려주었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상언하였다. 동반과 서반 각 품계의 벼슬을 받은 자들이 즉시 일제히 궐에 나와 사은하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서반 4품 이하나 동반 7품 이하인 자들이 사은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신임 관원은 이제부터 임명을 받은 다음 날에 각자 공복을 갖추어 입고 조회할 때에 절차대로 일제히 반열에 따라 줄을 서서 사은하고 상서사에서 관교를 함에 담았다가 녹패를 나누어 주듯 신임 관원들에게 관교를 나누어 주게 하소서. 그리고 숙배를 마치고 나면 모두 본사로 가서 참례를 행하고 서반의 관리는 다시 의흥 3군부로 가서 참례를 행하게 하소서. 또한 사정이 있는 자는 그 다음 날에 앞서 말한 절차대로 예를 행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사헌부에서 규찰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태조 4년 을해년 7월 22일 계축 첫 번째 기사. 서원군 사람 거두가 벼락을 맞다. 서원군 사람 거두가 벼락을 맞았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관교를 위조했다가 발각된 칠원현 사람 육희운이 처형되다. 칠원현 사람 육희운이 처형되었으니 관교를 위조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각도에 명하여 나이가 70을 넘은 자에게 쌀을 내려주게 하다. 각도에 명하여 나이가 70을 넘은 자를 수소문해서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기 쌀을 2곡씩 내려주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각도의 효자 등을 추천해서 나중에 발탁해 등용할 적에 참고로 삼게 하다. 주상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에서 효자, 순손, 절이 있는 사내들 중에 실제 드러난 행적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그 명단을 보고해서 나중에 발탁해 등용할 적에 참고로 삼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형옥이나 전곡을 맡은 관리들의 직무 태만을 규찰하도록 아뢰다. 도평의사사가 아뢰었다. 백관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정사가 날이 갈수록 몹시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형옥을 맡은 관리 중에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은 자는 사헌부가 규찰하고, 전곡을 맡은 관리 중에 곡식이 썩어서 충나는데도 방관하는 자는 삼사가 규탄하며, 삼사나 사헌부가 거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가 주상에게 보고하여 죄목을 매기게 하소서. 태조 4년 을해년 7월 2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개성 유후사에 있는 흥국사의 구리불상에서 땀이 흐르다. 개성 유후사에 있는 흥국사의 구리불상에서 땀이 흘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27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주상이 종묘에 거둥하여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 주상이 종묘에 거둥하여 그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토지를 잘못 나누어준 호조의 관원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호조 급전사의 판사 최윤지 및 호조전서 장자충, 문하부 산기상시 이문화, 사헌부 시사 송인, 호조의랑 윤회종, 호조정랑 김위, 호조좌랑 안근 등이 토지를 잘못 나누어 준 것을 탄핵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삭직해서 지방으로 유배 보냈는데, 최윤지와 장자충은 원종공신이라는 이유로 사면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주상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다. 주상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각도의 도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령들을 시켜서 창고에 있는 쌀과 콩을 꺼내 구휼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수령 중에 전심으로 구휼에 힘쓰는 자는 포상하고 힘쓰지 않는 자는 논죄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평의사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수령들에게 명을 내려서 각각 사방으로 마을 길이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를 분별하여 진제소를 나누어 설치하게 하고, 한량이나 품관 중에 성품이 자상하고 청렴한 자를 선발하여 그곳에 감고로 삼되, 수령이 수시로 구휼 상황을 살피게 한다. 그리고 늙거나 병들거나 굶주리거나 피폐하여 식량을 구하러 나오지 못하는 자나 양반 남녀 중에 마음속으로 부끄러워 식량을 구하러 나오는 것을 꺼리는 자가 있는지 분별하여 조사해서 별도로 구휼을 행한다. 수령이 전심으로 구휼에 힘써서 경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함과 이름 및 살린 사람의 수를 상부에 보고하여 나중에 발탁해 등용할 적에 참고로 삼는다. 만약 수령이 구휼에 힘쓰지 않아서 경내에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긴 경우에는 수령과 감고 모두에게 장을 친 뒤 수령은 파직하고 감고는 수군에 충당하며 그 직함과 이름은 상부에 보고한다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3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전낭장 정분의 진원에 근언하여 제방을 쌓을 것 등을 아뢰다. 도평의사사가 전낭장 정분의 진원에 근거하여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권농의 핵심은 재언을 쌓는 것에 달려 있는데 수령은 모두 권농의 직분을 띠고 있음에도 이를 서둘러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연이라는 것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바라건대 도 관찰사에게 명을 내려 주, 부, 군, 현에서 그 고을의 한량이나 품관 중에 청렴하고 재간 있는 자를 선발해 권농관으로 삼게 하소서. 권농관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적에 재원을 수축하여 눈 녹은 물을 저장해 두는데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는 데 중점을 두어 혹시라도 물이 새는 일이 없게 합니다. 또 수구에는 돌로 된 수로를 내는데 그 상단을 재원의 높이와 맞먹게 쌓습니다. 수로의 안쪽에는 나무로 된 통을 설치하고 통의 안쪽에는 3곳에서 5곳 정도 물구멍을 뚫어서 물의 높낮이에 따라 물을 흘러보내거나 막을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수로의 바깥쪽에는 나무로 된 수조를 가로로 설치하여 그 양쪽 끝을 터놓고 그 아래에 좌우로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하며 별도로 재원의 한쪽 면에 재원보다 몇 자 낮고 통의 상단 구멍보다 조금 높게 돌을 쌓아서 장마로 물이 넘칠 것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지킬 인력을 몇 호 두고 권농관의 감독하에 물구멍을 막아 두었다가 봄이 되어 밭갈이를 시작할 무렵에 농민들이 권농관에게 알리면 차차 물구멍을 열어서 물을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이렇듯 관계를 절제하여 시행한다면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농관의 능력 및 수령의 근태 여부를 도관찰사가 직접 점검하여 포표만 결과를 조정에 보고해서 인사조치를 내릴 때 참고로 삼습니다. 또 산림이 무성해진 뒤에야 땅의 기운이 습해져서 가뭄이 들어도 화재가 나지 않고 도토리 등을 주워 모아서 흉년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레배가 사냥에만 빠져서 번번이 불을 지르고 있으니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 수령에게 직접 산림을 둘러보게 한 뒤에 부근의 거주민들에게 감시를 분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불을 지르는 자가 있으면 감시자가 즉시 관청에 보고하게 하여 무겁게 논죄하되 감시자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을 지른 죄에 연좌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말을 기르는 목장의 경우 경칩이 되기 전에 불을 내어 벌레 등을 태워 죽이는 것은 허락해 줍니다. 하니 주상이 윤허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7월 30일 신유 4번째 기사. 주상이 산사태가 난 지역의 조세를 면해주고 집집마다 곡식을 나누어 주게 하다. 주상이 광주와 천령의 경계 지역에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쳤다고 하여 그 지역의 조세를 면해주고 집집마다 쌀과 조를 나누어 주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충청도와 경상도의 조운선이 풍랑을 만나 파선되다. 충청도 조운선 10척과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풍랑을 만나 파선되었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원주 목사 조박에게 어이를 보내 치료하게 하다. 주상이 원주 목사 조박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 어승진과 김지수를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여러 위의 장군과 각 영의 군관을 모아 병서를 강습하게 하다. 훈련관에 명하여 여러 위의 상장군과 대장군, 각 영의 장군과 군관들을 모아 제가의 병서를 강습하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한 교서감사 함부림을 강원도에 보내 장생전에 쓸 제목 마련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다. 한 교서감사 함부림을 강원도에 보내 장생전에 쓸 제목 마련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원주 목사 조박을 문병하고 대궐에서 쓰는 약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왜구가 배 한 척을 불사르고 군사 3인을 죽였다고 아뢰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왜구가 부성포에 들어와 배 한 척을 불사르고 군사 3인을 죽였습니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해에 이와 관이 있다. 해에 이와 관이 있었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2일 계유 첫 번째 기사. 경기 좌도 등에서 인부들을 징발하여 궁궐공사에 부역하게 하다. 경기 좌도의 인부 4,500명, 경기 우도의 인부 5,000명, 충청도의 인부 5,500명을 징발하여 궁궐공사하는 데 소속시켰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이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무를 전라도 도관찰 출척사로, 이빈을 판중추원사로, 오사충을 상위 중추원사로 삼았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도관찰사 이지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은 상위 문화부사 조반에 대한 처벌을 청하다. 상위 문화부사 조반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내향을 받들고 개성 유후사로 가는 도중에 도관찰사 이지를 만났다. 이지는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 인사했으나 조반은 말을 탄 채로 지나갔다. 이지가 말하기를 나도 직접 왕지와 부호를 받아서 온 몸인데 지금 조반이 말을 탄 채 그냥 지나가니 이것이 무슨 예의인가? 하고 사헌부에 공문을 보냈다. 사헌부에서 조반을 탄핵하고 처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주상이 용서해 주었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기의 빈 땅을 토호들이 강점하는 것을 금하다. 주상이 사헌부의 장물을 불러 하교하기를 경기 지역의 빈 땅은 토호들이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데 혹은 목장이 되어 있어 백성들이 나무나 풀을 베러 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소 한 마리 곡식을 밟아 손해를 입히고 있으니 마땅히 감찰을 나누어 보내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감찰 김질과 김약을 경기 좌도와 경기 우도의 행대 감찰로 삼았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서운관 관원에게 징조에 대해 묻다. 주상이 서운관 관원을 불러서 묻기를 산이 무너지는 것은 무슨 징조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명산이 아니면 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1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전중시 경 곽경희를 보내 요동에 가서 말을 거래하고 오게 하다.
전중시 경 곽경의를 보내 말 1000匹를 요동으로 끌고 가서 거래하고 오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흘 동안 우박이 쏟아지다.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모일과 개미일에도 계속 쏟아졌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금성이 헌원성에 근접하다. 금성이 헌원성에 근접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왜구를 잡은 경기 우도 수군 첨절제사 김영렬에게 상을 내리다. 경기 우도 수군 첨절제사 김영렬이 외선 한 척을 납포하고 왜구 21인을 사로잡아 바치니 주상이 가상이 여겨 대장군 고봉지를 보내 내구마 한 필과 기, 견 및 궁온을 하사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장자충을 천추사로 보내다. 중추원 부사 장자충을 보내 전문을 받들고 경사에 가서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영흥부 사람 박원의 무덤에서 소리가 나다. 영흥부 사람인 전 군기시감 박원이 병이 들어 6월 11일 해시에 죽었는데 그 아내의 전 남편 아들인 김원경이 이튿날 진시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4일이 지나 전 낭장 김용균이 그 무덤 앞을 지나다가 종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가서 고하였다. 그 집 종이 와서 파보았는데 다시 죽어 있었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회암사에서 소재 법석을 베풀다. 태학사 유구를 회암사에 보내 소재 법석을 베풀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8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백악산의 단에서 제사를 지내다. 백악산의 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태조 4년 을해년 8월 28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금성이 헌원성에 근접하다. 금성이 헌원성에 근접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예조의랑 정혼 등에게 정관 정효를 교정해 올리게 하다. 예조의랑 정혼과 교서감 소감 장지도에게 명하여 정관 정효를 교정해서 올리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동산을 봉하여 호국신을 삼다. 이조로 하여금 동산을 봉하여 호국신으로 삼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현비가 역사에 동원된 승려와 공인들을 대접하다. 현비가 새 궁궐의 후청에 나아가 역사에 동원된 승려들 및 여러 목공과 석공들을 대접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추수를 위해 궁궐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돌려보내다. 새 궁궐의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승려들만 남겨두었는데 이는 가을 거지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각 도에서 보고한 효자와 절부 등을 정려하고 복호하게 하다. 주상이 좌정승과 우정승에게 명하기를 지금 각 도에서 보고한 효자, 순손, 의부, 절부 등은 모두 실제 행적이 있으니 마땅히 포상을 해야 할 것이다.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해주고 여기 있는 자는 복호해주며 가난한 자는 구휼해 주어 풍속을 장려하도록 하라 하였다. 급제 탁씨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제를 마쳤고 모친을 정성을 당해 보양하니 고을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하였다. 전 서령 김사지는 충청도 전이 사람이다. 노모를 봉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먼저 맛을 보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효성을 다했는데 오래되어도 게으르지 않았다. 아주의 학생 공도지는 나이 27세에 부친을 여의었는데 가난한 데다 생업을 잃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아내가 다른 고을로 이사가서 살자고 권하니 공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영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차마 떠날 수 있는가 하고 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임주 사람 임완기는 부모의 상을 당해 8년이나 산소를 지키며 지냈다. 청주 호장 손희는 무오년에 왜구가 갑자기 고을에 침입하여 모친과 아내, 누이 동생이 모두 왜구에게 사로잡히자 분한 마음에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적중에 들어가 모친을 업고 산에 올라가 겨우 목숨을 건졌고 끝까지 효성으로 봉양하여 자식의 직분을 다하였다. 영주의 관노 물금은 아버지를 성심으로 섬기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3년 동안 참최복 차림으로 신주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다. 김화의 전 산원 이영기는 조부모와 부모가 늙었을 뿐만 아니라 집도 가난하였는데 몸소 농사를 지어 효성으로 봉양하여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다. 교동의 백성 방군정은 어머니를 효성으로 극진히 봉양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전 부정 양희연은 중국 사람이다. 강음현에서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했지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비록 거친 밥에 나물국을 들여도 반드시 그 지역의 노래를 들려주며 즐겁게 드시도록 권하는 등 효심이 매우 지극하였다. 그의 아내도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고 받들어 보도를 잃지 않았다. 광주 호장 이적은 군무와 관련하여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해 광주도 병마사 조희고가 그를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적의 아들 전만호 이호생이 손으로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고 자신이 아버지 대신 죽겠다고 하니 조희고가 그 효성에 감동해 석방해 주어 이적이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이적이 병들어 죽자 이호생이 상복을 입고 3년상을 마쳤다. 수원의 생원 이조는 모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죽만 먹고 소금, 장, 나물, 과실을 먹지 않으면서 슬퍼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였다. 전 별장 김계동도 수원 사람인데 성품이 원래 효성스럽고 공순하여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기를 정성껏 하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사당에 모셔두고 사시사철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사 지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효자와 순손이다. 하멸사람 전산원 최등림의 아내 홍씨는 무오년의 외적에게 붙잡혔는데 외적이 욕을 보이려 하자 적을 꾸짖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 양성의 고 판사 전호복의 아내 노씨는 정묘년에 남편이 죽자 무덤 아래에 여막을 짓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춘주의 낭천 간무 조완평의 어머니 이씨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로 수절하면서 아들을 가르쳐 벼슬살이하게 하였다. 교동의 전 별장 이재의 아내 조씨는 나이 19세에 외적에게 붙잡혔는데 목숨을 바쳐 외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절부이다. 이들의 집에 대해서는 모두 복호해주고 자손들을 구휼해주며 이들 가운데 벼슬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말을 주어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늙고 가난한 자와 부인들에게는 차등 있게 쌀을 내려주며 마을에는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이들의 실제 행적을 기록해서 온 나라에 널리 알리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1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등에서 인부를 징발하여 강화도에 가서 석회를 굽게 하다. 충청도, 풍해도, 경기 좌도, 경기 우도에서 인부 1200명을 징발하여 강화도로 보내 석회를 굽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1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다. 주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의 할애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1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판사 농시사 옥산기를 보내 요동에 가서 말을 거래하고 오게 하다. 판사 농시사 옥산기를 보내 말 500匹를 요동으로 끌고 가서 거래하고 오게 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18일 기유 세 번째 기사. 간관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언하다. 간관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언하니 주상이 세자에게 매일 서연에 나아가 강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2일 계축 첫 번째 기사. 정도전에게 경계가 될 말을 모아 올리게 하다.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였다. 새 궁궐의 침실 사면벽 위에 본받을 만하고 경계가 될 만한 훈계를 써두려고 하니 경서와 사서에 있는 좋은 말을 뽑아 올리도록 하라. 태조 4년 을해년 9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주상이 내년 1월부터 도성을 쌓겠다는 뜻을 표하다. 좌복야 남재와 경흥부 사윤 조순에게 명하여 좌정승과 우정승에게 고하게 하였다. 내년 1월부터 여러 도의 백성들을 징발해서 도성을 쌓으려고 하니 나의 뜻을 받들어 속히 완공되게 하라. 태조 4년 을해년 9월 2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주상이 안암동에 가서 수룽자리를 살펴보고 이어 주종소에 거둥하다.
주상이 안암동에 거둥하여 수룽자리를 살펴보고 또 주종소에 거둥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해국공신들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다. 해국공신들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숙공이 세궁궐 대전의 남쪽 뜰에 들어오다. 숙공이 세궁궐 대전의 남쪽 뜰에 들어왔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심효생이 한 줄기에 9마디나 되는 별을 바치다. 경상도 관찰사 심효생이 한 줄기에 9마디나 되는 별을 바쳤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세궁궐 후원에 연못을 파다. 세궁궐 후원에 연못을 팠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9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김영렬이 잡은 왜구를 도성의 동쪽에서 차명에 처하다. 김영렬이 잡은 왜구를 도성의 동쪽에서 차명에 처하다. 태조 4년 을해년 9월 29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종묘와 새 궁궐이 준공되다. 이달에 종묘와 새 궁궐이 준공되었다. 종묘의 태실은 7칸이며 방은 같게 하고 실은 따로 하였다. 안에 석실 5칸을 만들고 좌우의 익실이 각 2칸씩이고 공신당이 5칸, 신문이 3칸, 동문이 3칸, 서문이 1칸이다. 빙둘러 담장을 쌓고 밖에는 신주가 7칸, 향관청이 5칸, 좌우 행랑이 각 5칸, 남쪽 행랑이 9칸, 제궁이 5칸이다. 세궁궐은 연침이 7칸이다. 동쪽과 서쪽에 이방이 각 2칸씩이며 북쪽 천랑이 7칸, 북쪽 행랑이 25칸이다. 동쪽 모퉁이에 잇대어 지은 3칸이 있고 서쪽 모퉁이에 잇대어 지은 누방 5칸이 있으며 남쪽 천랑이 5칸이다. 동소침은 3칸인데 천랑 7칸은 연침의 남쪽 천랑과 잇닿았고 또 천랑 5칸은 연침의 동쪽 행랑과 잇닿았다. 서소침은 3칸인데 천랑 7칸은 연침의 남쪽 천랑과 잇닿았고 또 천랑 5칸은 연침의 서쪽 행랑과 잇닿았다. 보평청 5칸은 정사를 보는 곳인데 연침의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에 이방이 각 1칸씩 있다. 남쪽 천랑이 7칸, 동쪽 천랑이 15칸인데 남쪽 천랑 제5칸에서 시작하여 동쪽 행랑에 잇닿아 있고 서쪽 천랑 15칸도 남쪽 천랑 제5칸에서 시작하여 서쪽 행랑에 잇닿아 있다. 연침의 북쪽 행랑 동쪽 모퉁이에서 정전의 북쪽 행랑 동쪽 모퉁이 제23칸까지 동쪽 행랑이고 서루에서 정전의 북쪽 행랑 서쪽 모퉁이 제20칸까지가 서쪽 행랑이다. 이상이 내전이다. 정전 5칸은 조회를 받는 곳인데 보평청의 남쪽에 있다. 상하층으로 된 월대가 있는데 깊이는 50자이고 넓이는 112자 5치이며 동계, 서계, 북계의 넓이가 각각 15자이다.
위층 계단의 높이가 4자이고 석교는 5계단이다. 중기에는 사면의 넓이가 각각 15자이고 아래층 계단의 높이가 4자이며 석교는 5계단이다. 북쪽 횡랑은 29칸인데 천랑 5칸이 북쪽 횡랑에서 시작하여 정전의 북쪽에 잇닿았다. 수락관은 4칸이다. 동루 3칸은 상하층이다. 그 북쪽 횡랑 19칸은 정전의 북쪽 횡랑 동쪽 모퉁이에 잇닿아 있고 내전의 동쪽 횡랑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남쪽의 9칸은 정전문의 동강루에 잇닿았다. 서루 3칸도 상하층이다. 그 북쪽 횡랑 19칸은 정전의 북쪽 횡랑 서쪽 모퉁이에 잇닿아서 내전의 서쪽 횡랑과 연결되어 있다. 그 남쪽의 9칸은 정전문의 동강루에 잇닿았다. 서루 3칸도 상하층이다. 그 북쪽 횡랑 19칸은 정전의 북쪽 횡랑 서쪽 모퉁이에 잇닿아서 내전의 서쪽 횡랑과 연결되어 있다. 그 남쪽의 9칸은 정전문의 서강루에 잇닿았다. 전정의 넓이는 동서가 각각 80자, 남쪽이 178자, 북쪽이 43자이다. 정전문 3칸은 정전 남쪽에 있고 좌우 횡랑 각 11칸과 동강루와 서강루 각 2칸, 오문 3칸은 정전문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의 횡랑이 각 17칸이고 수각이 3칸이다. 전정 가운데에 석교가 있는데 대궐의 물이 모여 흐르는 곳이다. 문의 좌우 횡랑이 각각 17칸이고 동강루와 서강루가 각 2칸이다. 동문을 일화문이라고 하고 서문을 월화문이라 한다. 그 밖에 주방, 등촉 인자방, 상의원, 양전의 사옹방, 상서사, 승지방, 내시다방, 경흥부, 중추원, 삼군부, 동쪽과 서쪽의 누고 같은 건물이 모두 390여 칸이다. 뒤에 궁성을 쌓고 동쪽 문은 건춘문이라 하고 서쪽 문은 영추문이라 하며 남쪽 문은 광화문이라 했는데 다락이 3칸이고 상하층으로 되어 있다. 다락 위에 종과 북을 달아서 새벽과 저녁을 알리게 하고 중엄을 알렸다. 문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 삼군부, 육조, 사헌부 등 여러 관청의 건물이 나뉘어 줄지어 있다.